네, 음소거 끼시고 음소거 안 켜졌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다솜입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여러분이 지금 1차 첨삭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직 준비가 덜 된 채로 그냥 첨삭을 하는 것을 듣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본인 것을 직접 첨삭을 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다양한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다솜 아나운서님은 안동 MBC에서 아나운서를 하셨고 지금은 또 그 빅데이터 연구소를 비롯해서 뭐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활약도 하고 계시고 TV에도 자주 출연하시면서 좋은 활약을 하고 계신 멘토님이십니다. 저희 그 연설대회를 오랫동안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분량은 5분 네. 분량입니다. 5분 분량.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은 아직 첨삭 초기이기 때문에 분량을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쓴다기보다는 일단 준비된 내용을 한번 같이 해보는 데 의미를 두고 싶고요. 자, 이현수 학생 들어와 계신데 간단히 음소거 키시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서울 상자초등학교 다니는 5학년 학생 이현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정의연 학생도 간단히 음소거 키시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중학교 3학년 정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잠깐, 이왕이면 자기소개할 때는 비디오도 잠깐만 켜주세요. 어차피 나중에 필요하니까. 네. 그다음에 권소희 학생. 네, 권소희 학생 음소거 키시고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 증산중학교 아, 1학년 권소희입니다. 권소희 학생 얼굴 좀 나오게. 얼굴 좀 나오게. 지금 여기 눈썹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 카메라 좀 밑으로 내려서 얼굴 좀 나오게 해주세요. 이 나중에 여러분 영상, 그 예선도 영상으로 찍으실 텐데 그 화면에 나올 때 머리에 이 헤드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머리 위에 보이는 빈 공간이 너무 많으면 안 돼. 자기가 카메라에 얼굴이 딱 가운데 나오게끔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 네, 여러분이 첨삭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이제 아나운서님이 여러분의 발음이나 발성이나 표정이나 제스처 그런 면들을 종합적으로 봐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일반 수업 들을 때야 뭐 얼굴 가릴 수도 있지만 첨삭하실 때는 얼굴이 화면에 딱 가운데에 나오게 그렇게 고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진수민 학생도 음소거 키시고 본인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정신여자중학교 1학년 김수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진수민 학생. 자, 그다음에 우리 또 센터에서도 우리 행사를 같이 주최하는 아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도 나와 계신데 먼저 황은식 센터장님부터 음소거 키시고 자기소개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둘 중에 하나 꺼주세요. 둘 중에 하나 네. 꺼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이어폰 꽂아주세요. 이어폰. 보면은 컴퓨터에 이어폰이 안 꽂혀 있으면 이렇게 카울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계시면 두 분 다 이어폰을 꽂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줌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주 줌 도사가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주 여전히 약간 하울링이 있네요. 네, 괜찮을까요? 네, 들리시나요? 지금도. 그러면 잠깐만요. 그럼 그 황은식 센터장님 음소거 해주시고 윤하경 멘토님 음소거 키고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아센터 윤하경 담당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하경 쌤은 지금 어디 외부에 계신가 봐요. 황은식 아니요, 센터 내부에 있습니다. 그러세요? 오케이. 황은식 센터장님 다시 얘기 가능하신가요? 음소거 네, 키시고. 가능합니다. 네. 예, 하울링 잡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주신 그 연설 내용을 제가 같이 보고 좀 필요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순서는 진수민 학생 박수 치는 거죠? 손든 거 아니고. 자, 오늘 순서는 그 저학년부터, 왜냐면 아무래도 이 청소년 행사이기 때문에 저학년부터 먼저 발표를 하고 발표가 끝나신 분은 먼저 나가셔도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뭐 선배들 하는 얘기를 들어도 되고 다른 분들 얘기를 좀 더 들어도 되고 아니면 발표 끝나면 일찍 나가셔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현수 학생부터. 지금 보니까 이현수 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이고 제일 그 저학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음소거 키시고 이현수 학생부터 본인이 준비한 원고를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뭐 다 안 썼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쓴 데까지만 보시고 쭉 읽어주세요. 저 시간은 지금 38분이니까 제가 지금부터 재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성자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학생 이현수라고 합니다. 제가 이 연설대전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일상에서 생기는 성차별에 크게 놀랐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놀랐던 것은 학교에서 저의 같은 반 친구들이 다른 친구가 남자아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이 놀아주지 않고 만약 논다고 하여도 그 친구만 계속 잡거나 그 아이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것이 잘못된 상황임에도 나에게 불리할까 봐 나서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도 학교인데 친구들이 같은 동성 친구들의 편만 드는 것을 보고서는 왜 꼭 동성 친구의 손만 드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동성 친구들의 손만 들어줬던 것일까요? 이 연설을 들은 후 몇몇 분들은 이래서 남자들은 이래서 여자가 너무 세면 안 돼 라는 말을 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는 저의 친구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에 대한 궁금증이기에 특정 인물을 비하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장소였는데요. 어디일까요? 바로 유튜브 댓글창이었습니다. 제가 평화롭게 유튜브 영상을 짧게 편집한 쇼츠들을 보고 있었는데 평범한 여자분이 평범한 유니폼을 입고 평범한 춤을 추고 계셨는데 그 영상의 댓글 중에 보고 충격을 받은 댓글이 있습니다. 바로 성을 상품화하지 말아주세요라는 등의 댓글이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저도 재밌게 보고 있던 춤 영상을 갑자기 이런 식의 댓글을 단 것입니다. 그냥 춤을 추는데 왜 그런 것일까요? 하지만 여기서 더 충격을 받은 것은 대댓글들입니다. 대댓글이란 유튜브 댓글에 댓글을 다는 것을 막았는데 이분이 잘못은 했습니다. 네, 이런 댓글을 단 것에 잘못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댓글들이 이분의 부모님까지 욕하고 이분한테 게이라며 욕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가 인식이 나쁘긴 하지만 그냥 행실이 이상한 사람에게 게이라며 안 좋은 뜻으로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유튜브 댓글이기에 어린 아이들도 댓글을 보고서는 나쁜 버릇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초등학생들이 동성을 이해할 수도 있는데 어른들이 하는 말만 믿고서 동성은 나쁘고 동성애자들은 범죄자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개판이 납니다. 그럼 또 제가 이런 연설을 한다면 몇몇 분들은 님 팸이죠? 라고며 뭐라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서도 아무 생각이 안 든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모든 페미니스트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꼭 모든 페미니스트들이 여성들이 차별을 받고 있어 어떤 이런 이유는 남자들 탓이야 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페미니스트들 고정관념도 차별이고 악성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것은 차별이자 성차별입니다. 과연 이 세상은 다음 세대 때 이런 고정관념이 깨져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하면 더하지 깨져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고정관념이 깨져 있을까요? 저의 의견은 아이들부터가 아닌 어른들부터 차례대로 성차별과 성문화 등을 다시 배우는 것이 가만히 두어 여성과 남성들이 동성애자와 이성애자들이 아이들과 성인들이 서로 차별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성자초 5학년 이현수였습니다. 이 재미없는 연설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38분에 시작해서 42분에 끝났으니까 시간상으로는 한 4분 정도, 3분에서 4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시간은 좀 여유 있게 쓰셨고 조금 더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참가자분들 어떻게 들었는지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전수민 씨 음소거 키시고 어떻게 들었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코멘트 해주세요. 진수민 씨. 저는 말씀하실 때 비디오 좀 켜줄 수 있나? 왜냐면 다른 네, 사람. 잠시만요. 네, 고정 오케이 좋습니다. 이현수 선생님, 이현수님이 하신 연설에서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신 게 듣기가 좋았고, 그다음에 조금 고칠 점은 약간 다 잘 말하신 것 같긴 한데 몇몇 단어에서 좀 버벅거림? 그 정도만 고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권소희님도 음소거 키시고 어떻게 들었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코멘트 해주세요. 네, 저도 이 참가자분이
하고 싶은 말을 잘 영양성 있게 전달한 것 같고 고칠 점은 제 생각에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소희님, 여전히 얼굴이 너무 바닥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하면 비디오를 좀 이렇게 화면을 올려서 얼굴이 가운데 네, 올라오도록. 이게 고정이 안 돼요. 이렇게 이 뭐 내려올라 핸드폰이에요? 노트북이에요? 태블릿이요. 아, 태블릿. 뭐 의자를 좀 올리는 방법도 있고, 뭐 태블릿을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연습 단계니까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실제로 예선 영상을 찍을 때는 뭐 좀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지금은 연습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호연 학생, 정호연 씨, 정호연 씨도 음소거 키시고, 저 어떻게 들었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붙일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그 연설에 조금 약간 그래도 공감된 사례가 조금 많이 있고 약간 그래도 약간 유튜브처럼 요즘 약간 뭐라 하지 유행을 약간 그래도 좀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좋았는데 연설 자체가 조금 약간 버벅거림도 있고 약간 좀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이고요. 그리고 윤하경 쌤 음소거 키시고 어떻게 들었는지 좋은 점 하나, 붙일 점 하나 말씀해 주세요.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네. 일단은 자신감 있게 일단 연설을 첫 시간부터 준비를 해 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고 다만 좀 연설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설픈 단어들이 있지 않았나 해서 고런 단어들을 조금 수정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센터장님, 황원식 센터장님도 음소거 키시고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소감 얘기해 주세요. 참고로 저는 팀장입니다. 네. 아, 팀장님, 네네. 네. 그 연설하는 거 너무 잘 들었고요. 주제도 지금 보니까 그세 가지로 또 나눠갖고 뭐 남녀 성차별 그리고 뭐 이제 성소수자 관련된 내용부터 해가지고 되게 잘 쓰신 것 같은데 첫 번째 사례에서 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리한 상황이었는지 내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남녀 간에 불리한 상황들이 있었다는데 그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마지막에 이제 페미니즘 얘기할 때 이제 얘기하실 때는 모든 페미니스트가 다 나쁜 건 아니다. 몇몇만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얘기했을 때 또 이제 뭐 좀 부정적인 모습으로 좀 많이 보일까 봐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돼가지고 몇몇 페미니스트들이 나쁘다는 표현을 써도 될지가 저는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현수 님께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연설문을 좀 이렇게 좀 더 다듬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두 번째 사례도 뭔가 사례가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상황들이 구체적으로 표현돼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정말 남녀의 이런 성차별을 내가 직접 느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다 같이 좀 더 공감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네, 자세하게 뭐 지금 추가해도 된다고 하시니까 좀 자세하게 만들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다솜 아나운서님 음소거 키시고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5학년 이현수 학생이 한 말을 다 이제 노트북으로 치면서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컨텐츠도 잘 잡고 평상시에 이 아이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예시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유튜브 쇼츠 댓글을 보고 충격받아서 이 연설문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차라리 이벤트를 앞에 처음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너무 많은 예시와 너무 많은 이제 주장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핵심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말하고 싶은 거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만 주제를 정해서 나머지는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예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성을 상품화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댓글을 보고 제가 이 연설 대전에 참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댓글 뭐 이제 다른 친구들도 피드백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최신의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예시를 들어주는 것도 우리 친구의 또래나 나이에 정말 맞는 예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대댓글에서 뭐 보면 게이 같다, 동성애는 나쁜 것이다 이런 것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또 님 페미조라는 공격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악성 페미니스트들의 차별에 대한 차별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지금 다루고 싶은 주제가 우리 연수 학생이 진짜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컨텐츠를 유튜브 성상품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악성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성적 소수자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지 이 셋 중에 하나만 정해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이번 피드백을 통해서 진짜 내가 이 세 가지 중에서 깊고 진지하게 다뤄보고 싶은 컨텐츠가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뭐 해결점으로 뭐 초등 성문화 교육 이런 걸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어른들부터 다시 성문화를 배우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던 멘트가 사실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른들이 잘못된 성문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어린 친구들에게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 멘트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거대 담론을 너무 많이 건드렸기 때문에 우리 친구가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논박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서 좀 가지치기 하시고 앞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바로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이현수 씨 처음에 사실은 처음 첨삭에 나서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또 처음인데도 이렇게 연설문 어쨌든 완성을 해갖고 오신 거잖아요. 이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 오늘 첫 첨삭이고 지난 오리엔테이션 이후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만큼 해왔다라는 거. 더군다나 초등학교 5학년이라는 얘기를 듣고 더 놀랐는데 이제 그만큼 이 대회에 되게 성실하게 임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예, 다만 이제 방금 전에 김다솜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연설은 메시지 하나로 정리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의할 때. 하나의 메시지로 정리가 돼야 돼. 이현수 씨 연설이 끝났을 때 청중들의 머릿속에 딱 한 문장이 남아야 돼요. 아, 이현수, 쟤 무슨 얘기 하네. 이렇게 딱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현수 씨는 세 가지 사례를 들면서 시작하잖아요. 물론 그게 본인의 직접 경험에서 우러나온 사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접근이고 하나하나가 다 나름대로 의미 있고 진정성이 있는 거지만 근데 그리고 나니까 도대체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꺼낸 거지? 라는 게 이제 끝나고 나면 잘 생각이 안 난단 말이지. 그래서 예를 들면 온라인 댓글 문화 이것이 최선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온라인 댓글에서 보여지는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들 이걸 집중적으로 뭐 파고든다든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대댓글도 분석을 해보고 그 대댓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왜 잘못됐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파고든다든가 뭐 대안을 나름대로 제시한다든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양한 분야를 조금씩 건드리면서 이제 주제가 폭넓게 진행되니까 끝나고 나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 건지가 잘 기억에 남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좁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제를 좀 더 좁혀서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게이나 뭐 페미니즘이나 이런 어떤 성소수자나 성 정체성과 관련된 어떤 표현들이 인터넷상에서 상대를 비판하는 욕설로 쓰이고 있는 현상 뭐 이거를 뭐 문제 삼는다 뭐 좋아요. 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예를 들면 페미니즘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아까 황원식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페미라는 게 뭐 일부가 이상한 거지 다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일부는 이상하다는 거잖아. 그 일부가 뭐가 이상한데? 근데 그것도 설명을 해야 돼요. 일부 어떤 페미니스트들이 이상한 건지. 만약에 이상하다고 느낀다면 어떤 페미니스트들의 어떤 주장이 이상한지. 그게 아니라면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오해 때문인 건지. 그것도 사실은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넘어가야지 그렇게 퉁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굉장히 민감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이 안건은 이 사안은 사실은 다 하나하나가 지뢰밭을 피해 지나가는 것처럼 되게 민감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 원고를 쓸 때 내 발언으로 인해서 내 말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받는 사람은 없을까? 누군가 어떤 이렇게 불의에 어떤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을까? 좀 잘 신중하게 생각해가면서 논점을 잘 가다듬어 나가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내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제가 반론 수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론 수용. 그럼 어떤 포인트에서 어떻게 반론 수용을 할 것인가? 그것도 좀 더 고민을 하면서 원고를 조금 더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인터넷 댓글창 완전 뭐 개판이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간 이게 비속어와
어떤 그 욕설 그 사이에 어떤 경계선이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적인 연설에서 이제 그런 어떤 약간 비속어로 오해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은 좀 가급적 좀 피해 주시는 게 일단 연설의 품위, 품격 그리고 설득력을 높이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근데 비속어가 꼭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게 연설의 어떤 장치로서 필요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쓸 수도 있어요. 어떤 여러 가지 제약사항을 달아서 어떤 이렇게 연기하듯이 하나의 어떤 임팩트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불필요하게 그런 비속어나 어떤 그런 욕설로 보일 수 있는 단어를 언급하는 건 조금 부적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주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은 원고를 보고 읽는 거니까 쭈루룩 빨리 하셨는데 실제로는 청중과 대화하듯이 조금 더 천천히 다음번 2차 첨삭 때부터는 좀 더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내 얘기를 꼭꼭 씹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준다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에 넣어준다는 생각으로 조금 더 천천히 얘기하는 그런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다른 분들도 다 되게 실수하기 쉬운 건데 아이고 제 재미없는 얘기 마지막까지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어. 아시겠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저평가하는 얘기를 자기 스스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얘기는 예를 들면 내가 유머를 위해서 웃기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을 좀 낮추는 개그를 할 수도 있긴 있는데 연설 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 얘기는 재미없었다라고. 그러면 누가 그 연설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가지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 너무 겸손의 의미인 건 알겠어요. 겸손하려고 하는 얘기인 건 알겠지만 그래도 무대 위에 올라간 연설자는 이미 그 상태로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의 얘기를 내가 듣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그 존중감을 가지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기 자신의 연설을 저평가하는 그런 얘기를 굳이 사족처럼 마지막에 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고 그리고 아까 그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아까 김다우섬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입부에 처음부터 나는 무슨 연설을 하려고 한다라고 주제를 정확하게 밝히고 그리고 그 주제에 맞는 연설문 내용을 쭉 정리하시는 게 그게 이제 연설의 포인트를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현수 씨 다음번 두 번째 첨삭 때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가다듬어서 연설문을 만들어 오시면 굉장히 좋은 연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권소희 학생은 아직 오늘 연설문 준비 못 하셨다 그랬죠? 권소희 씨. 네, 저는 아직 원고 준비를 못 해가지고 오늘은 네. 참관만. 좋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네. 원고가 지금 한 문장도 없는 거야? 한 문단도 없어? 네, 아직. 그러면 어떤 연설을 하려고 했는지 좀 스토리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어떤 걸 구상하고 있는지? 네. 네, 저는 요즘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 그런 것 때문에 제대로 된 성교육을 잘 받지 못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갔을 때 저희 반 친구들이 굉장히 성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일부 친구들한테는 좀 불편하고 거북할 수 있어서 그 친구들의 성교육에 대해서 연설을 하고 싶습니다. 주제는 굉장히 좋게 잘 잡은 것 같아요. 이 대회 취지에 맞게. 혹시 좀 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더 나은 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으세요? 네, 저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여가지고 크게 이렇게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소규모 동아리식으로 이렇게 친구들끼리 만나서 따로 선생님을 불러서 이렇게 놀면서 같이 배울 수 있는 편안한 동아리 같은 그런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소규모로 잘 배울 수 있는 편안한 그런 동아리. 동아리형의 성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아직 연설문 준비가 안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첨삭까지 하긴 좀 그런데 그래도 우리 성교육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윤하경 선생님 문서고 키시고 자 이런 식으로 일단 구상을 하고 있다는데 혹시 조금 더 연설문 쓰는데 좀 팁을 주실 만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윤하경 선생님 문서고 켜주시고요. 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황은식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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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성교육을 받고
싶다고 제대로 된 성격 받고 싶다고 했는데 많은 친구들이 그런 것도 공감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성격을 좀 받고 싶은지 어떤 성격 왜냐면 이제 지금 제가 보니까 뭐 다른 친구들이 뭐 공공장소나 이런 데서 함부로 말을 하고 그리고 내가 들었을 때 좀 불편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이 이제 본인이 느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공공장소라든가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들, 뭐 불편한 얘기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내가 받고 싶은 성격이라고 하면 같이 이제 학교 이제 계약하시고 하시면 다른 친구들한테 우리가 어떤 성격을 좀 받고 싶을까 이런 것들도 좀 조사하셔서 그런 내용들을 추가하셔서 우리는 이런 성격들을 좀 받고 싶다는 게 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왔으면 좋겠고 만약에 뭐가 필요한 성격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면 그때는 고민하시고 나서 또 다시 다음 천사 때 저희가 이제 좀 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들이 좋은 성격인지 필요한 성격인지 같이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소그룹으로 받고 싶다고 했는데 뭐 소그룹을 받고 싶은 이유도 조금 더 왜 저희끼리 좀 더 작은 인원이 모이면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격을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우리 김다솜 아나운서님 음소거 키시고 좀 코멘트 좀 해주시죠. 이제 말씀하신 거를 바탕으로 제가 이제 소규모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해외 성교육 사례를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구글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성교육에서 굉장히 진취적인 국가들 역시나 북유럽 국가인데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곳들은 많은 3세에서 4세서부터 성교육을 시작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성교육이라고 한다면 보통 어떤 식으로 뭐 성을 하는지 뭐 체위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이제 북유럽 국가에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성교육은 인간 존엄성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게 태어나는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부터가 성교육의 시작이다라고 이제 북유럽 국가에서 가르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소규모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일대 다로 많이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성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이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우리 친구가 조금 더 자료를 조사할수록 풍부하게 나올 것 같고 사실 연설도 그렇고 모든 기본 방송이 그렇습니다만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연설이고 또 유튜브 방송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내가 자신감 있게 말하려면 첫 번째는 내 주장이 명확하다가 아니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컨텐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자료조사가 돼야 돼. 자료조사를 완벽하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컨텐츠에 대해서 반박할 수도 있고 그 컨텐츠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친구가 아마 지금 나는 어떤 주제로 써야 될지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이 자료조사가 조금 덜 돼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몇 살서부터 편곡을 하느냐보다는 성교육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거고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성교육이 올바른 나이는 만으로 5세서부터는 성교육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 현실은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해외 선진 사례와 현재 우리나라의 성교육 실태를 비교해서 이런 점들은 우리가 조금 배워나가야 될 것 같다, 개선시켜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과 실제 우리 학생이 그 교육 현장에서 느껴지는 어떤 성교육의 아쉬운 점 이런 것들을 조금 섞어서 말하면 조금 더 풍부한 스피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조금 연설문 작성 차원에서 좀 조언을 드리면 이제 예를 들면 방학 마치고 오랜만에 친구들끼리 모였더니 좀 성적인 얘기를 나누는데 불편하고 거북한 얘기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입부에 그걸 얘기해 주는 거야. 그냥 무대 위에 딱 올라가자마자 야,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한 말을 실제로 이렇게 성대모사를 하듯이 연기로 그 친구들이 했던 불편한 얘기들을 직접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불편하게 만드는 거야. 청중들로 하여금. 그래서 내가 느꼈던 불편함을 청중들도 똑같이 느끼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도입부에 딱 직접 인용을 통해서 그 불편 이게 얼마나 문제인지를 일단 알게 해주는 거죠. 그거에 대한 공감대를 먼저 만드는 거죠. 도입부에 그런 식으로 오랜만에 나간 이렇게 그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오랜만에 나간 교실에서 들려온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들이 설마 이렇게 잘못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뭐 블라블라.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 어떤 소규모 동아리 형식의 그 성교육 뭐 이것도 좋은데 그런 얘기를 하려면 그런 얘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를 대야 되겠죠. 그게 이제 김다솜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국에서는 성교육을 어떻게 한다더라. 사실 뭐 유럽이나 우리가 아는 유명한 선진국들 다 성교육에 있어서
많이 몇 단계 우리나라보다 앞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검색해 보면 다 나오거든. 요즘 인터넷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진국에서 어떤 식으로 성교육하는지 그 사례를 좀 그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지금 청소년 당사자의 입장에서 왜 우리나라에서 성교육이 없는 건 아닐 텐데 이렇게 형식적이고 뭔가 피상적이고 좀 이제 실질적인 느낌이 안 들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 이제 수십 명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일방적인 강의식으로 이루어지는 성교육이기 때문에 실제로 말도 조심해서 할 수밖에 없고, 또 구체적인 상황을 뭐 이렇게 묘사하기보다는 원론적이고 일반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별로 공감도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좀 이렇게 소수의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수다 떨듯이 그러면서 친구들의 생각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동아리형 성교육, 그리고 전문 성교육 강사를 모셔와서 그분들과 자연스럽게 수다 떨듯이 하는 그런 식의 성교육. 그런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주장을 하기에 앞서서 선진국의 사례를 좀 설명을 해주고, 사례를 끌고 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까요? 하면서 이제 본인의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식으로 한번 원고를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연설을 재밌게 만드는 포인트는 아까 말한 것처럼 도입부에 그 본인이 직접 느꼈던 그런 어떤 불편한 친구들의 잘못된 성에 관한 얘기들, 그런 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 그리고 어떤 외부의 그 선진국의 어떤 선진적인 성교육 사례들을 잘 묘사하고, 정말 권소희 씨가 궁금한 점, 정말 권소희 씨가 성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점이 뭔지 그거를 설득력 있게 잘 제시를 해주시면 저는 굉장히 재밌고 유익한 연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다음번 첨삭 들어오실 때는 원고를 한번 만들어서 갖고 와서 한번 발표를 해보고 시간도 재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번 첨삭 기대하도록 할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정의연 학생, 정의연 씨, 네. 정의연 씨 음소거 키시고, 자, 정의연 씨 준비된 원고 있으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네네. 자, 준비, 시작. 최근에 유튜브에서 한 남성이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성차별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 영상 중 일부분을 편집해온 흥미로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성이 길거리에서 한 여성에게 성차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게 되는데, 그 여성은 자신 있게 과거 조선시대부터 여성은 차별을 당해왔고, 심지어 몇십 년 전만 해도 임신 및 출산을 핑계로 한 부당해고 등 다양한 차별이 이루어져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조금씩 제도 등이 완화되곤 있지만 아직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더욱 차별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성은 지금이 조선시대가 아니라고 시작을 하면서, 남성들은 군대를 가서 사회에서 약 2년이나 사라지는 큰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여성 전용 주차 공간 등 현재는 여성 우대 정책 등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남성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여성은 할 말을 잃고 그저 모르겠다고 답변한 뒤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댓글에는 답변도 못하고 그저 자리를 뜬 여성이 어이없고, 여성이 아직까지도 더욱 성차별을 많이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 반면, 다 맞는 말이죠? 반박 못하죠? 아니면 사이다 오진에 또한 요즘 무슨 성차별이야 역차별임 등 남성을 지지하는 반응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성차별을 반대하는 시위나 활동 등은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지만 사람들은 그저 의식하지 않거나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페미니스트 성향이 살짝 강한 사람들을 비속어로 매갈이라 부르는 등 또 다른 무시할 차별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정우현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바로 성차별과 역차별입니다. 성차별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백과사전에는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역차별은 역사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소수 그룹의 이익을 위해 우세하거나 다수의 그룹에 행해지는 차별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근데 역차별의 정의를 잘 살펴보면 소수 그룹이 여성, 우세하거나 다수의 그룹이 남성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즉, 역차별의 정의에서부터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고 벌써부터 착각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남성들이 주장하는 역차별이라는 것은 정의에서부터 잘못된 표현이란 뜻이죠. 네, 여기까지 우선. 네, 여기까지 주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쓴 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현수 학생, 이현수 씨 가능하시면 음소거 키시고, 요 지금까지 쓴 거에 대해서 듣고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지적해 주세요. 이현수 씨? 저는
이 글을 들으면서 처음에 이렇게 궁금하게 만든 점이 되게 좋았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대략 조금씩 설명을 해준 것도 좋았고, 저는 아직 고칠 점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권소희 씨 음소거 키시고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코멘트 해주세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무조건 주장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례들을 먼저 말하면서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점이 좋았고, 고칠 점은, 고칠 점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수민 씨 음소거 키시고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코멘트 해주세요. 저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내용을 좀 궁금증 유발하게 말씀을 하신 거는 좋았는데 안녕하세요 하고 소개하는 부분이 좀 늦게 나온 것 같았어요. 차라리 없애거나 좀 앞으로 보내거나 그런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자, 석인나 씨 좀 늦게 들어오셨는데 석인나 씨 음소거 키시고 방금 전에 들은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 좀 해주세요.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네. 저 처음 하는 거, 처음 이제 발표해 보는 거를 생각했을 때는 되게 이해하기 쉽게 정리가 잘 돼 있다고 느껴졌는데, 연설이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강조할 부분이랑 그런 것들이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윤하경 쌤 음소거 키시고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코멘트 해주세요. 네, 일단은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두를 소개에 앞서서 좀 작성한 부분은 좋았다. 시선을 끌기에 참 좋았던 것 같다라는 게 일단은 좋은 점이었고요. 근데 조금 그 부분이, 서두 부분이 긴 나머지 뒤에 이제 자기소개하고 본인 주장을 하는 데까지 좀 집중력을 끌고 갈 거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얘기한 예시와 본인이 주장한 그 역차별과 성차별 관련된 것들이 조금은 완벽히 일치하기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알맞는 예시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 윤하경 쌤 뒤에 그 배경화면으로 나와 있는 이 연설대 포스터 이쁜데 이거는 왜 공유를 안 해주고 자기만 갖고 있습니까? 이것도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네, 아니 우리 같이 공유해드리죠. 공유를 해야 같이 홍보도 하고 우리 올릴 거 아니야. 제일 잘 만든 걸 네, 자기만 갖고 있네. 우리한테는 되게 이상한 포스터만 보내주고. 죄송합니다. 공유하겠습니다. 자, 우리 네. 황은식 팀장님도 문서거 키시고 코멘트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일단 되게 그래도 내용들이 이렇게 좀 길게라도 예시를 이렇게 명확하게 말을 잘하실 수 있게끔 써주신 게 너무 좋았고요. 근데 이제 앞에 예시들이 처음에 봤을 때 이게 그래서 차별을 반대한다는 건가 아니면 차별 없는 사회를 성역차별이 올바른 성문화라는 건가 그게 아닌 게 좋은 성문화라는 건가 이게 약간 좀 헷갈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뒤에는 반전 있게 뭔가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좋았는데 일단은 저는 뒤에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더 들어봐야지 더 좋을 것 같고 다음번에 참석하셔서 그거 하실 때 그때 들으면 조금 더 명확하게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다솜 아나운서님 음소거 키시고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그 스피치도 역시나 노트북에 타이핑을 하면서 들었어요. 근데 이제 쭉 가다가 중간에 무슨 내용이지? 라고 들었던 생각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가 지금 정확하게 역차별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역차별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예시도 역차별에 타당한 예시를 들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기본적으로 SNS 상에서 유튜브와 관련된 것을 예시로 든 거는 굉장히 트렌디하고 시의성 있고 좋았어요. 근데 우리 친구가 그때 중간에 그런 말도 했었거든요. 이제 여자가 전혀 반박을 못한다. 댓글에서 이게 역차별이다. 반박 못하죠? 막 이렇게 댓글에서 답이 있었다고 했었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여성분이 왜 남성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못했을까? 이게 틀린 말이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또 사전 정보 조사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만 있고 근거는
여러분 근거는 반드시 사전 조사,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것이 역차별이다라고 역차별의 사례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으면 역차별에 관련된 사례 10가지 이상을 자기가 리서치를 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이게 역차별과 관련된 사례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저는 와닿았던 문장 중에서는 메갈이라는 단어가 되게 와닿는데 여성과 남성을 이렇게 비하하는 듯한 단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자는 메갈 김치, 남자는 한남 퐁퐁이 이런 거 있죠. 차라리 이런 단어들을 이제 양극단의 예시로 들어주면서 왜 우리 사회에 이런 극단적인 단어들, 성과 관련된 극단적인 단어들이 존재하는 걸까요? 이런 식으로 차라리 물음을 던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친구가 그래서 이 성차별과 역차별에 대한 우리 친구의 진짜 생각이 뭘까? 이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 라는 이제 의구심이 들었고 결국에 이제 앞선 피드백도 그렇고 지금 제가 하는 피드백도 그렇고 우리 친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이제 계속 피드백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아마 중간에 이야기가 끊겨서가 아니라 성차별과 역차별에 대한 우리 친구, 우연 친구의 확고한 정의가 필요해요. 정립을 조금 다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주제와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메갈이라는 단어 이제 어쨌든 사람들이 어쨌든 스피치는 내용 구성도 중요하지만 사람들한테 호기심을 일으키고 또 다소 자극적이지만 사람들의 주의 집중을 환기시킬 수 있는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하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원색적인 단어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왜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런 것이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 사회 성차별, 역차별을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뭐 이렇게 조금 둘러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그 3분 정도 연설이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연설이 아직 완성된 건 아니고 한 2분 정도 더 쓸 여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 다른 분들 다 지적하신 것처럼 도입부가 너무 길죠. 그 자기소개가 나오는 게 너무 늦어요. 사실은 안녕하세요. 저는 뭐 중학교 몇 학년 정희연입니다. 하면서 저는 오늘 뭐 성차별과 역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와 어떤 주제 제시가 도입부에 나오고 나서 제가 요즘 인터넷에서 본 댓글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풀어 나가도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바로 가장 센 얘기를 도입부에 딱 쓰고 이것도 하나의 기법이죠.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자기소개가 나오기까지의 어떤 너무 그 가분수적인 왜냐면 이게 3분인데 거의 한 2분 가까이를 이렇게 도입부에 써버리니까 과연 이제 본론에서 무슨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메갈 같은 단어도 좋아요. 좋은데 좀 트렌디한 단어. 근데 이제 이게 연설이라는 건 청중이 전혀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쓸 때 메갈이란 단어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메갈리아라고 하는 거에서 나온 거고 또 메갈리아는 또 뭐에서 나온 거고 이런 식으로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 단어가 페미니스트를 비하하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한 문장, 한 줄 정도는 설명을 해줘야지. 새로운 청중이 전혀 모를 것 같은 새로운 단어를 소개할 때는 예를 들면 이 연설을 그 정우현 학생과 비슷한 또래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들이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이건 이런 맥락에서 잘못된 표현이다 라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한 조금의 설명, 좀 더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 뇌갈뿐만 아니라 다른 단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반적으로 쉽게 그 동년배 친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새로운 단어를 표현할 때는 좀 스프리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표정을 좀 풀어서 근데 보니까 이렇게 딱딱하게 얘기하다가 안녕하세요 정의원입니다 하고 얘기할 때 갑자기 표정이 확 풀려요. 그러면서 갑자기 또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반전이 되거든요. 그 차라리 하여간 이 어쨌든 연설은 청중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청중들이 대화하고 싶은 그런 그 말하기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 석인나 씨도 지적했지만 말에는 높낮이가 있어야 되고 강조하고 싶을 때는 강조하고 좀 풀어주고 싶을 땐 풀어주고 그것도 말하는 전략이거든요. 근데 지금 정현 씨는 아마 이제 지금 초창기니까 쓴 걸 그대로 읽다 보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너무 그냥 줄줄 읽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에 강약과 높낮이를 집어넣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얘기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고 하여간 결론적으로 정의연이란 사람이 성차별과 역차별이란 소재를 던져놓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그걸 좀 더 뚜렷하게 자기의 어떤 논지를
그 날카롭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냥 뭐 이렇게 내가 봤을 때 나한테 걸리는 거, 내가 보기에 좀 이상해 보이는 걸 다 나열하는 식으로 그 사례가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가 성차별이고 뭐가 역차별인지, 아니면 성차별이 더 문제라는 건지, 성에 대한 역차별이 더 문제라는 건지, 본인의 어떤 포인트, 본인이 연설을 통해서 주장하고 싶은 포인트를 좀 더 명확하게 날카롭게 벼려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 연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은 뭐 사례도 좋고 다 좋은데 여전히 두루뭉실하다. 그래서 이제 이 연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가 잘 드러나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제 2차 첨삭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초점을 맞춰서 내용을 좀 날카롭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첨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자기소개를 빼는 것도 괜찮냐? 자기소개를 그냥 들어가긴 들어가야죠. 짧게라도. 이름 소개라도 하고 들어가야지. 저는 자기소개가 아예 없는 연설은 별로 좋은 연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청중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자, 그렇고. 자,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진수민 학생. 진수민 학생 아직 안 하셨죠? 진수민 학생 음소거 키시고, 준비하신, 제가 아직 그 앞부분밖에 못 썼는데 괜찮아요. 괜찮은가요? 괜찮아요. 예. 예, 쓴 데까지만 한번 읽어보고, 나머지는 얘기로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네.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여자중학교 1학년 이수민입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으로서는 최고의 위치에 놓여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 한국 학생이죠. 매일 이름이 알려진 선생님들이 직강해준다는 학원을 왔다 갔다 인강을 들으며 일타 강사들의 뛰어난 강의를 듣는 최고 교육의 나라 우리나라. 그렇지만 성교육과 올바른 성관념에 대해 가르쳐주는 수업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친구들에게 우리나라의 성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친구들은 외국에서 나온 성교육 책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성교육이라 그런지 너무 예시 자체도 광범위하고 막막하다. 말도 딱딱하고 지루해서 집중도 안 된다. 오히려 실제로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지도 않고 매번 배웠던 내용, 막막하고 먼 내용만 가르쳐줘서 답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중 몇몇 친구는 이러한 막막한 성교육 때문에 인터넷 댓글이나 소수 사람들의 잘못된 성관념이 맞는 줄 알았다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제가 가장 놀랐던 친구의 말은 여성을 성상통화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식의 잘못된 성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확 꼬집어 말해주지 않는 올바른 성관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르고 확실한 성관념을 가르쳐주는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일단 지금 여기까지밖에 못 썼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가 도입부고, 그 욕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우리나라의 성교육이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적절하지 않다? 그런 것과 이걸 어떤 방향으로 바꿔나가야 할지를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자세하고 정말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필요한 성관념과 좀 어렵고 막막하게 그냥 먼 데에서 얘기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가까운 데서 이해할 수 있고 훨씬 쉽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자세하고 청소년들에게 필요하고 가깝고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성교육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런 성교육이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도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 뭐 단체로 다 같이 뭐 전 학년이 가서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세심하게 이야기를 못 해준다? 그러니까 각 질문을 받거나 그런 것도 할 수가 없고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좀 성교육이 멀게 느껴지고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좋습니다. 또 조금 더 한번 발전시켜 보시고 본인의 생각을. 자, 우리 이현수 학생. 이현수 학생 음소거 키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민 씨가 방금 얘기한 거에 대해서 코멘트.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타당한 근거를 잘 제시한 것 같고요. 단점은 아직 글을 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소희 학생, 권소희 씨 음소거 키시고 방금 전에 진수민 씨가 발표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분이 도입부만 들어서 우선은 아직 주장을 확실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 도입부는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우현 학생, 정우현 씨도 음소거 키시고, 자, 방금 전에 진수민 씨 발표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세요.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네, 도입부가 호기심 유발하는 건 되게 좋은데, 아직 그래도 앞부분이다 보니까, 뒤에 게 좀 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고칠 게 좀 있으면 좋겠다. 우리 서긴나 씨도 음소거 키시고, 우리 진수민 씨 연설 코멘트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해주시죠. 서긴나 아, 씨? 네네. 네네. 아, 죄송해요. 제가 제 것 좀 확인하느라 정확히 다 못 들었는데 다음에 더 길게 하셨을 때 더 잘 듣고 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윤하경 쌤 음소거 키시고, 네,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서두를 참 잘 시작하지 않았나. 아무래도 저희 나라는 교육에 대한 열정이 부모, 양육자부터 시작해서 자녀들까지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 잘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만 성상품화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성상품화로 이야기가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 성상품화를 조금 다루고 싶다고 하면 사실은 성상품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예를 들면 저희 군대만 해도 위문 공연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여성 걸그룹 기회를 갖는다는 명목하에 보내지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무슨 야한 동영상이라고 이제 많이 친구들이 보지만 그런 야한 동영상 같은 것도 제목을 저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항상 이렇게 남성들을 위해서 뭐뭐한 여성, 뭐뭐한 여자 이런 식으로 많이 제목이 나와 있어요. 아직 우리 친구들 접하지 못하겠지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성상품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성교육이 사실은 대대적으로 뭔가 전교생 또는 전학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질문을 받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시간이라는 거 안에서 제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저는 남성과 여성 그리고 성에 관련해서 그리고 남성과 여성 그리고 학년에 맞는 이런 좀 나눔이 있는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찝어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황은식 팀장님 음소거 키시고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너무 잘 들었고요. 또 생각보다 그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이제 성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더 많은 친구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실 때 이제 계속 실제로 필요한 정보를 말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정보가 실제로 필요한 정보인지를 일단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권소희님하고도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아까 김다솜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 사례들을 좀 찾아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찾을 때 어쨌든 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진수미님의 나이대 필요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진수님이 과거에 경험했던 성교육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초등학교 고학년 때 내가 이런 성교육 내용을 받았는데 외국에서는 이 나이 때 이런 성교육을 진행을 한다더라. 그래서 외국에서는 실제로 진짜 필요한 성격들을 얘기를 한다더라. 그리고 내가 학교에서 뭐 지금 이런 성격을 받았는데 난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현실적으로 내가 궁금한 것들을 답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좀 이렇게 지금 뭐 과거의 그 우리나라와 내 나이 시기에 맞는 성격들 좀 비교하는 사례들 좀 많이 찾으셔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설득력 있게 얘기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네. 그래서 일단은 네,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김다솜 아나운서님 음소거 키시고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그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성교육에 대해서 보강을 해야겠다라는 식의 어떤 스피치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하나 올려놨거든요. 이 기사 보시면 2020년도에 작성된 기사인데, 기사 제목이 다음과 같아요. 성교육하는 날은 노는 날, 심각한 청소년 교육 실태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성교육하는 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사인데 왜 그럴까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청소년 16,500명을 대상으로 성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1위가 3년별 성교육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다. 이게 30% 이상이 나왔고 18%가 교재가 너무 재미가 없다. 이 2위가 나왔어요. 그리고 3위는 기타, 4위는 성교육 교사가 전문적이지 않다. 이게 9%, 그리고 5위는 성교육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왜 우리나라가 지금 성교육이 가치가 없는지, 왜 학생들이 집중 안 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예시를 들어줘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성교육 시간 같은 경우는 그 기사의 중반 부분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실제가 보건이나 기술 시간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근데 보건이나 기술 시간 같은 경우가 5학년 중고등학생이 될수록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학년 될수록 성교육 자체도 횟수도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한국 교육에서는 더 줄어드는 형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 현실적인 예시들을 대안을 들고 이 기사가 좋은 건 마지막에 대안 방안도 5가지 정도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학생들의 흥미와 공감을 이끌 수 있도록 현재 이슈나 실제 사례를 들어서 강의한다. 두 번째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예를 들면 성교육과 관련된 역할극, 토론, 체험 등을 한다. 세 번째는 가해 예방 교육도 실시하는 것이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엠번방이라든지 각종 성소수자 혐오 사건에서 느낄 수 있듯이 이 청소년도 충분히 성범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비에 두고 가해자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부모가 직접 집에서 성교육을 한다. 왜 우리나라가 성교육을 이제 학년별로 다르게 할 수 없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유 중 하나가 너무나 직접적인 성교육을 하면 학부모들이 컴플레인을 한대요. 근데 사실 고등학생 정도 되면 사실 직접적 성교육을 해야 될 아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을 학부모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에서는 네 번째로 부모가 집에서 성교육을 일정 부분 해야지 그런 어떤 학년별 성교육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기사가 마무리가 되는데 꼭 이 기사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기사를 통해서 우리 친구가 말하고자 하는 근거와 해결 방안까지 다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매끄럽게 첫 시작을 한 것은 굉장히 좋고 우리 친구가 이제 말을 할 때 조금 이제 힘 없이 자신감 없이 말하는 편이잖아요. 내가 정말로 이 단어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악센트가 뭐예요? 바로 성교육이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 단어를 천천히 말해줘야 돼요. 내가 다른 단어는 빠르게 하더라도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단어는 천천히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지 독자가 이해를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연설대전의 핵심 뭐예요? 나만 원고가 있고 듣는 사람은 원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고가 없다면 내가 지금 이 정도 속도로 해도 될까? 상대방이 원고가 없다면 내가 이런 어휘를 썼을 때 상대방이 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조금씩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수고했어요, 친구. 감사합니다. 또 마찬가지 맥락인데 일단은 처음에 진수민 학생이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하면서 고개 숙이지 마세요. 이렇게 인사를 그렇게 어영부영해서는 안 돼. 안녕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인사는 인사대로 하고 그 다음에 말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말과 인사가 같이 나오면 인사가 되게 흐리멍텅해져 버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고개부터 숙이고 나서 인사를 하던가 아니면 인사하고 고개를 숙이던가 이렇게 해야지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듯만 하듯 말과 인사를 동작을 섞어서 하시면 안 된다. 그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인사할 때 다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아마 처음에는 원고가 있어서 그거에 의존해서 그런지 말이 좀 빨랐어요. 그래서 말을 좀 처음부터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청중을 이해시킨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천천히 말하는 습관을 원고가 있을 때도 천천히 말하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교육열과 어떤 부실한 성교육 사이의 어떤 차이점을 드러내면서 도입한 거 뭐 이런 거 아주 좋았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교육하면
난리가 나는 나라인데 왜 성교육은 이렇게 부실한 거냐? 그걸 이제 대비하면서 도입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관심을 좀 더 끌 수 있는 도입부였던 것 같고, 근데 이 문제는 대안 제시 부분에서 예를 들면 아까 뭐 이렇게 이런 성교육이 돼야 된다고 형용사로 뭐 가깝고 이해할 수 있고 쉽고 뭐 자세하고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성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실제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면 도대체 성교육이 무엇을 위한 성교육이냐에 대해서 진수민 씨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성폭력 피해나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인지, 그것도 하나의 성교육의 목표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피임을 위한 게 성교육인지, 예를 들면 피임도 하나의 성교육의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원치 않는 임신을 하면 안 되니까. 또 하나는 즐거운 성생활을 위한 성교육인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교육의 목표일 수 있어요. 어떤 성생활을 즐겁게 누리기 위한 성교육, 이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성교육의 목표를 뭐로 잡느냐에 따라서 성교육의 커리큘럼이 완전히 달라지고 성교육을 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처럼 사실상 어떤 18세, 19세 이하 청소년들이 어떤 성관계를 가지는 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터부시하는 나라. 거의 뭐 성인과의 성관계는 법으로 금지돼 있고 청소년들과의 성관계는 법으로 금지돼 있진 않지만 사실상 이제 이렇게 사회문화적으로 금지돼 있죠. 근데 또 할 사람들은 다 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또 뭐 고딩 원빠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기도 하고, 그랬을 때 도대체 성교육의 목적을 뭘로 둬야 될 것인가? 그리고 김다솜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팔을 걷어붙이고 어떤 학교 선생님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피임하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런 적이 있었죠. 학생들한테 바나나를 갖고 오라고 한 적이 있어요. 성교육 도구로 바나나를 갖고 오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콘돔을 그 피임 기구를 씌우는 연습을 시킨 적이 있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학부모들이. 어떻게 수업 시간에 그런 걸 가르칠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학부모들이 반발을 해서 결국 그 수업이 중단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기사화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의 성교육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 게 학생들한테 실제로 필요한 성교육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안 되는 거야. 학부모들이 난리가 나고 온갖 민원이 막 학교로 빗발치고 그거 시도했던 선생님이 징계받고 뭐 이랬을 때 그럼 도대체 성교육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고, 그런 학부모들의 반발, 그런 어떤 성교육에 대한 거부감, 사회문화적인 그런 걸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까지도 고민을 하고 진수민만의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진수민만이 어떤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생각할 때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볼 때 이 논란은 이렇게 풀어가는 게 맞다. 라고 하는 진수민만의 어떤 깊은 고민에서 우러난 그런 결론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사실은 이 연설이 다른 사람들과 연설과 차별화되는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간 그런 연설이 될 거라는 거지. 그냥 이렇게 나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서 그럼 그러니까 알겠어. 그래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다 알겠어. 알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래도 이 문제 해결하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라고 하는 진수민 씨만의 대안. 그런 이야기가 결론 부분에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2차 첨삭할 때 연설문을 완성해서 한번 가지고 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청소년들의 첨삭은 다 끝났고 이제 석인나 씨만 남았죠. 석인나 씨 연설문 준비되셨으면 이제 준비해 주시고, 청소년들 중에 뭐 초등학생들 어린 분들도 많으니까 이제 먼저 가실 분은 가셔도 돼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억지로 뭐 이렇게 무리해서 남아 계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석인나 씨 연설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실 분들은 들어가세요. 특히 초등학생들. 자, 석인나 씨 준비되셨나요? 음소거 키시고. 아직 혹시 준비된 만큼만 하시면 돼요. 뭐 완성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첫 첨삭이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발표하실 때 비디오도 켜주실 수 있나요? 왜냐하면 이제 표정이나 제스처 같은 것도 다 첨삭 요인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비디오도 좀 켜주시고. 그 방금 첫 문장을 지워버려가지고 혹시 5분만 좀 시간 써도 될까요? 5분은 너무 길고 왜냐면 다른 분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5분이나 끊고 가기는 좀 그럼 그냥 다음 준비된 것만큼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메타 철학 연구소님 그러면- 들어와 계신데 혹시 누구신가요? 메타 철학 연구소라는 아이디로 들어와 계신 분이 있거든요. 혹시 누구신지. 윤하경 쌤? 윤성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윤석? 참여자 어머님인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그럼 준비하는 동안 네네네. 제가 한마디 하고 있겠습니다. 네네, 하세요. 네네. 네네. 그 진수민 총수님 혹시 나갔나요? 아닌가요? 아니, 있어요, 있어요. 네. 네. 네네. 사실은 그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육자분들한테 성교육을 하는 것, 성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 더 부정적인 답변이 먼저 돌아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청소년을 문란하게 만드는 교육이다. 이런 식의 답변까지 사실 저는 들어봤기 때문에 음, 하지만 성교육의 실태가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성교육은 성관계를 뭔가 독려한다든지 좋은 것입니다. 꼭 여러분 해야 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각자 나이에 맞는 알맞는 성교육을 진행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에 맞는 나의 몸을 알고 상대의 몸을 알아야지 나의 몸을 지키고 상대의 몸을 지켜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아직은 부정적인 인식, 성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조금은 요런 성교육에 더딘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변에서 조금 더 조사를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말들, 성교육이 어떻게 생각해? 성교육을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것,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깜빡하고 윤하경 쌤 의견을 안 듣고 넘어갔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네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서준라님 지금 준비되셨나요?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가요? 네, 조금 네. 그러면 오늘 안 하고 다음 시간에 하셔도 되고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준비를 좀 더 하고 싶으시면 네, 제가 진짜 그 첫 문장은 첫 두 문장은 있는데 좀 네. 주제가 많이 민감할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서 쓰다가 계속 좀 메시지 같은 네, 게 괜찮은데 그러면 일단은 원고 아직 안 썼다는 전제하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그냥 스토리로 한번 구상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방향을 좀 같이 잡아보죠. 네. 이제 남성은 약 95%가 느끼고 여성은 50에서 70%밖에 느끼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성과의 성관계에서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비율이거든요. 근데 이게 흥미롭게 느껴진 게 보통 사회에선 이제 페이 격차 같은 여성과 남성의 페이 격차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공론화되지만 사실 오르가즘 격차도 큰 문제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싶었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 격차가 일어나는 게 많은 요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남성 중심적인 시선으로 그려진 야동이나 그런 학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지만 가장 큰 요인은 제가 생각하기엔 여성이 원하는 것이 안 좋게 보이는 사회의 시선이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의 몸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하는 거나 어떤 것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도 되게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격차가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런 인식에 대해서 좀 연설을 해볼까 생각했는데 뭔가 이 단어 자체도 얘기해도 되는 건가 좀 네. 네, 석인나 씨는 성인부라 청년부 참가자시라 아무래도 이제 연설의 그 수위를 조금 높게 설정하신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청소년 대회에서 청년 대회로까지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에 청년의 시각에서 사실은 성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저는 그런 지점에 포착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좋은 문제 제기신 것 같고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청소년들이 코멘트하기엔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 우리 성인들 위주로 한번 코멘트를 좀 들어보죠. 윤하경 쌤부터 음소거 키시고 어떤 주제인지는 아시겠죠? 어떤 주제를 네네.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아시겠죠? 이걸 어떻게 네네. 풀어가면 좋을지 좀 코멘트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확실히 청소년부에서 다루지 않을 법한, 못하는 건 아니죠. 않을 법한 주제로 내가 끊겼구만. 내가 끊겼어. 괜찮으면 다시 한번.
연설문이라고 하는 것은 연설문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듣는 청중은 사실은 이 연설문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단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달력이 부족할 수는 있을 것 같다. 물론 심사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시겠지만 청중들과의 소통이라는 어떻게 보면 연설이라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좀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어떤 식으로 부드럽고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설명이 어떻게 있을지, 어떤 거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황은식 팀장님. 황은식 팀장님도 음소거 키시고, 자, 요 네. 연설 주제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일단 이게 그 남성과 남성의 오르가즘에 대한 뭐 격차를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꼭 이게 꼭 그 오르가즘만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쨌든 꼭 오르가즘에 대한 연애를 했을 때 스킨십의 관계에서도 뭐 남자가 무조건 주도해야 된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들, 그리고 아니면 뭐 데이트 비용도 남자가 뭐 내야지 된다 뭐 이런 그런 성별 이중 규범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를 해도 충분히 이 뭐 여성과 남자에 대한 어쨌든 사회적으로 봤을 때 보는 그 위치라든가 이런 걸로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서 얘기해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부분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지 뭐 그리고 뭐 또 예를 들면 여성분들은 예를 들면 스킨십을 많이 하거나 스킨십을 주도하거나 아니면 성 경험이 많으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위치를 뭐 낮게 본다든가 아니면 혹시라도 뭐 주변 성 경험들이 알려지면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낙인을 찍혀가지고 뭔가 좀 쉽게 보이거나 우리가 막 학생들 얘기할 때 막 싸게 보여요 막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이미지들이 그런 왜 생겼는지 현상들을 계속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쓰시다 보면 오르가즘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걸 설명하시기보다는 뭔가 성별에 대한 그런 바라보는 시선들, 사회가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로 초점을 좀 더 맞추셔서 고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김구성 아나운서님, 음소거 키시고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이거 발표해 주신 분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만 23살이에요. 만 23살, 24, 25살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이 연설 대전 자체가 청소년과 청년부가 합쳐서 나가는 거죠. 네네. 학부모님들도 다 들으시겠네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반응을 예상했을 때는 계속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위 조절을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사실 주제 자체는 굉장히 가치 있는 주제로 골랐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51%대 92%라고 하셨나요? 몇 대 몇이었죠? 95대 이제 여성은 조사도 많이 안 돼 있어서 50에서 70이라고 애매한 숫자로 50에서 70? 그러면 네. 만약에 이게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설대전이었으면 아예 처음에 그냥 이렇게 시원하게 말해도 됐을 것 같아요. 95%대 50%. 이것이 어떤 조사 결과인지 다들 알고 계십니까? 바로 오르가즘에 대한 남녀의 성이었는데요. 거기 처음부터 아주 강력하게 멘트를 치고 가도 괜찮을 법한 주제이긴 하나 우리가 어쨌든 여기는 청소년과 함께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수위 조절이 필요할 것 같고 우리 황관식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을 데이트 비용의 문제라든지 남녀의 어떤 그런 가치관의 차이, 성에 관련된 차이로 확대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주제를 고르든지 꼭 이 오르가즘 관련된 게 아니어도 주제는 굉장히 국소적으로 잡아야 되고요. 지금 우리 황은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예시를 다 넣게 되면 주제가 너무 산발적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주제를 또 하나를 선정하실 때 굉장히 국소적으로 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진짜 우리 20대 중반, 초중반 여성이 진짜 관심 있고 좋아할 법한 주제를 선정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데이트 비용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아이템 선정을 잘 하시는 분이니까 저는 음성적으로 조금 더 악센트를 주고 아까 말한 것처럼 천천히 말하고 또 그리고 어떤 단어를 강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단어를 하기 전에 한 박자 쉬고 58%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단어가 강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아이템 선정을 굉장히 잘하셨기 때문에 스피치 자체는 굉장히 잘하실 것으로 생각이 들고, 다만 스피치를 할 때 스킬적인 요소를 조금 더 장착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감 있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슷한 생각이고요. 이게 사실은 성인들끼리 하는 연설대회였으면 더 세게 치고 나가도 되는데, 예를 들면 옛날에 저희 청소년 연설대전 할 때 어떤 친구가 남자 그 대안학교 다니는 친구였는데, 저는 오늘 섹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한 친구였어요, 처음에. 그것만으로 다 뒤집어졌어요. 그것만으로 청중들이 다 빵 터지고 뒤집어지면서 완전히 몰입해서 그 연설에 집중해서 듣게 된 적이 있어. 걔 얘기는 그렇게 야한 얘기도 아니었어. 그냥 섹스에 대해서 말만 던져놓고 결국에는 이제 청소년들이 잘못된 성인식이나 어떤 성차별 그런 얘기를 뭉뚱그려서 한 연설이었는데, 그냥 그 도입부 자체가 되게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청중들이 확 집중했고 결국 본선도 진출하고 뭐 그랬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거기서도 보다도 한 발짝 더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성교육에 여러 가지 단계별 목적이 있다고 했을 때, 사실은 가장 그 마지막에 나오는, 예를 들면 성폭력 피해 예방이라든가 피임이라든가 그런 걸 다 겪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어떤 성교육의 최종적인 형태가 어떤 즐거운 성생활, 어떤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한 교육, 이런 것도 사실은 특히 성인들에게는 성인으로 되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필요한 성교육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 데 있어서 오르가즘이라는 것도 당연히 목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남녀 간의 월급 격차가 있어서 사실 그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데, 근데 이제 오르가즘 격차라는 것도 월급 격차 못지않게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다라고 문제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연설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그거는 굉장히 아이템을 잘 잡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이유가 예를 들면 남성 중심적인 어떤 성에 대한 어떤 그 고착된 문화, 시선이라든가 그런 학습이라든가, 또 여성의 욕망을 어떤 배관시하고 억압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라든가 뭐 그런 게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막 저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히 청소년들과 함께 해도 되나? 뭐 이런 이제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런 우려까지 감안해서,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 감안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주제를 연설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펼쳐낼 수 있다면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연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어쨌든 청년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연설 대전이니까, 그리고 청소년이 크면 결국 청년이 되는 거고, 다 어떤 성장 과정에 있는 거니까 한번, 물론 이제 원고를 좀 가다듬어야 되겠죠.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수 있을지는 한번 원고를 가다듬어 보면서 첨삭 과정에서 조금씩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이거를 너무 이렇게 연설의 어떤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설의 어떤 엣지를 깎아내는 방식으로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연설 자체가 주제를 굉장히 엣지 있게 잡았기 때문에 그거를 살리면서도 어떤 이 연설에 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반론 수용을 담아서 연설문을 쓰신다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약간 리스크가 있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거 관련해서 요즘 개봉해갖고 극장에서 하고 있는 영화 중에 굿럭 투유 리오 그란데라는 영화가 있어요. 일종의 예술 영화 같은 건데, 엠마 톰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여배우가 주연으로 나오고, 그런 어떤 노인의 어떤 성에 관한 뭐 그런 얘기죠. 그 석이나 씨는 성인이시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극장에서 좀 뭐 예술영화관 같은 데 가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해서 연설문에 그런 어떤 문학적인 내용이나 영화의 대사나 이런 걸 좀 추가해도 조금 더 부드럽게 도입부를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번 참고해가지고 연설문을 원고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아직은 구상 단계니까. 어쨌든 주제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도전적이고 훌륭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정도로 혹시 하고, 정의연 씨가 청소년 저도 좀 세게 나가도 되나요 하고 문의하셨는데, 뭐 세게 나가는 건 본인의 선택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저희 채널에서 뭐 특별히 하진 않. 원고를 보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는 다 끝났거든요. 끝나기 전에 우리 참가하신 분들 소감 어떤지 한번 듣고 마치는 시간 가져볼게요. 이현수 씨부터 음소거 키시고 소감. 오늘 첫 번째 첨삭 참여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이현수 씨. 우선은 지금 아직
원고가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고 그러기도 해가지고 더 좋은 더 좋게 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소희 씨. 권소희 씨 음소거 키시고 소감 말씀해 주세요. 저는 오늘 원고를 준비하지 않아서 다음 시간에는 원고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제대로 된 피드백을 받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우현 씨. 정우현 씨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오늘 그 발표를 한 뒤에 이제 그 피드백 받게 됐는데 피드백이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첨삭 때 좀 더 나은 연설문 들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진수민 씨. 진수민 씨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조언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연설문을 아직 다 완성하지 못했는데 더 완성도 있고 조언 다 이제 녹여서 좋은 연설문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석인나 씨. 석인나 씨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저도 오늘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서 근데 이렇게 많은 피드백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준비를 잘하고 싶고 이제 피드백을 들으면서 이제 그 청소년 분들과 이제 학부모 분들이랑 제가 이렇게 다 있는 데서 한다는 걸 다시 인식하면서 저도 청소년이었고 제가 특히 좀 힘들었다고 해야 되나? 좀 갈등이 많았던 게 아무래도 저희 엄마도 뭔가 즐거운 성생활이라는 건 생각조차 못하고 되게 조심스러워하고 만약에 즐겁거나 그 원하는 거를 더 말하게 된다면 그거는 좀 안 좋은 그런 인식이 많다고 생각해서 저도 그런 죄책감이나 그런 거에서 벗어나기가 엄청 힘들었는데 제가 그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뭔가 그런 갈등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윤하경 쌤. 윤하경 쌤도 음소거 키시고 오늘 첫 번째 첨삭 참여하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실제로 처음 첨삭 시간에 첫날이었어요. 온라인 첨삭 시간에 첫날이었는데 상당히 많은 청소년들이 준비를 생각보다 더 많이 해오았고 그리고 설령 다 연설문을 작성해서 오지 못했더라도 좀 자신의 의견이라든지 자신이 원하는 주제를 되게 또박또박 잘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도 그렇고 뭐 팀장님도 그렇고 더 좋은 피드백이 올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추후에는 조금 더 이 피드백을 참고해서 좀 구글링 좀 그 검색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많은 자료들과 함께해서 더 좋은 연설문으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황은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연설대전 뒤에 있는 포스터 꼭 올려주세요. 우리 카톡방에. 그다음에 우리 황은식 팀장님, 네, 소감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도 오늘 처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고요. 얼굴도 한 번씩 뵙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생각보다 그 고민과 그 준비하시는 과정들이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더욱더 많이 지원도 하고 도움을 드려야 겠다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성 관련된 내용들을 하시다 보니까 청소년 입장에서 굉장히 준비하시기에 어려운 부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아까 이제 뭐 김대선 아나운서나 윤복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 조사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필요한 자료나 아니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뭐 내용들 있으시다고 하시면 저희 전체 채팅방이 있으니까 거기 이제 뭐 전화 아니면 저희 아하센터 써 있는 선생님들한테 아무한테나 그냥 뭐 겐톡하셔서 이렇게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자료 준비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실 것 같고 다음 첨삭 때까지도 또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저희가 또 멋있는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참고로 고맙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는 겐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그렇죠. 전체 톡방에 그렇죠.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톡방에 우리 김다솜 올려주시면 아나운서님, 저희가 확인해서 네네. 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필요한 자료 이런 거 자료 요청입니다 하고 올려주시면 한번 찾아봐 주실 거예요. 우리 김다솜 아나운서님 마지막 코멘트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첨삭을 하면서 이제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반성도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제 YTN에서 기상캐스터를 하고 안동 MBC에서 아나운서를 하다가 최근에는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를 만들어서 빅데이터 전문가로 방송에 출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김다솜 소장이라고 치면 뭐 KBS, SBS, MBC 방송들이 이제 나올 건데 왜 반성을 했냐면 지금 거의 10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아직도 남아서 사실 진작에 나갔어도 됐었잖아요. 근데 끝까지 이렇게 다른 사람 첨삭하고 피드백하는 것까지 듣고 있다는 게 굉장히 제가 이제 30대 어른으로서 좀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 미래가 굉장히 밝구나, 대한민국 미래가 굉장히 밝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뭐 첨삭에서 어떤 피드백을 받았든 여러분이 굉장히 이렇게 30대 어른을 영감을 주고 감화를 시켜줬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로서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석하신 것만으로도 여러분 이미 한 명 한 명이 충분히 가치를 다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 끝까지 화이팅해서 좋은 결과 얻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끝나기 전에 사진 한번 찍고 마칠게요. 다들 비디오 잠깐만 켜주세요. 화면 봐주시고요. 자, 사진 한번 찍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비디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켜주세요. 저희가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소희 님도 잠깐만 비디오 켜주시고 가능하시면 자, 잠깐만 켜주시고 뭐 정 어려우면 굳이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사진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자, 찍었습니다. 잠깐만요. 자, 찍었는데 네. 됐는지 한번 확인 좀 찍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